892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x 이퀄 1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고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나누어져 있죠. 다음 정적분 값이 10일 때 바로 상수 a, 즉 윗끝에 바로 x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근데 a는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보다 큰 수까지니까 우리는 1을 경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적분값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는 이 아래쪽에 있는 바로 2차 함수의 정적분값을 계산해 주면 되고, 맞나요? 그리고 1에서 어디까지는 A까지는 무엇을 바로 이 1차 함수를 무엇 해주면 되겠다? 정적분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정적분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면 바로 우함수, 기함수 키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체는 그 모두 다 무엇입니까? 2차, 짝수차와 상수니까 우함수가 된다. 우함수, 즉 y축 대칭 우함수가 되죠. 따라서 아래쪽을 아래 끝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몇 배를 해주면 되겠다? 두 배를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2 곱하기에다가 0에서 1까지라면 무엇만 해주면 된다? 바로 정적분의 바로 이 피적분 함수의 바로 한 부정적분의 개수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3x 제곱을 적분하면 x 세제곱이니까 1이 되고요. 자, 1은 1x니까 맞죠? 1이 되겠죠. 따라서 1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4x의 한 부정적분은 바로 2x 제곱으로 바로 갈 수가 있겠나요? 따라서 위껏 a에서 아래껏 1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부분은 2 곱하기 2가 되어서 4가 되었고 뒤에 부분은 2a 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10이 되는 a 값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되니까 2a 제곱은 얘가 2으로 이항하면 8이 되고 a 제곱이 얼마가 된다? 4가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2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93번입니다.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피적분 함수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피적분 함수 자체가 바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을 벗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얘가 그대로 나오고 언제 얘가 바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지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x축, y축이 있을 때 꼭지점이 얼마가 되죠? 0, 마이너스 1. 즉, y 꼴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바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절편을 찾아보면 쉽게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값이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꼭지점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0과 3까지의 무엇을 정적, 0과 3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0에서 3까지를 본다면 0에서 1까지는 그래프가 아래쪽의 그래프고 자 1에서 3까지는 위쪽의 그래프니까 이 부분을 0과 1 그리고 1과 3 형태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무슨 어떤 함수? 절대값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 아래쪽을 위쪽으로 뭐 한다?
이렇게 꺾어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양의 값을 가지니까 바로 y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꺾어 올렸으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즉 이 함수를 x축 대칭한다. y의 부호를 바꾸었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이 정적분의 값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는 자, 분모는 그대로 x 플러스 1을 표현하면 되겠죠. x 플러스 1이 되고 자, 분자는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1에서 얼마까지는 3까지는 바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왜? 그래프가 양수 쪽에 있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분의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 dx의 정적분 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적분함수가 지금 나눗셈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자, 이 식을 변형을 시켜서 합이나 착골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합차가 되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뒤에 부분은 그대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x 플러스 1로 약분할 수가 있죠. 근데 약분을 할 때 0으로는 약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구간이 바로 0과 1 사이에서는 x 플러스 1이 양수이므로 약분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1과 3 사이에서도 x 플러스 1이 양수니까 이렇게 약분을 하면 결론적으로 요 비적분 함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이 비적분 함수를 볼 수가 있고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적을 필요도 없는데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정적분하면 되고 1에서 3까지는 무엇을 x 마이너스 1을 정적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요, 0에서 1까지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죠. 왜? 0에서 1까지는 바로 한 부정적분의 개수만 적으면 되니까 얘는 개수가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얘는 무엇이 된다? 1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뒤에 부분은 x는 어떻게 되죠? 2분의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가 되어서 3을 넣는 값에서 1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살짝 계산해 보면 2분의 1이 되고요. 위끝 대입해서 아래끝 대입을 빼주면 되겠죠. 위끝을 대입하면 2분의 얼마가 되죠? 9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돼서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없어지죠. 따라서 2분의 9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최종적으로 2분의 9에서 2분의 4를 빼면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비적분 함수 자체가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어느 구간에서 나누어 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894번입니다. 다음 정적분 값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데 비적분 함수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자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시면 자 x축 y축을 잡고요. 얘는 2를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 바로 얼마가 되죠? 2를 기준으로 어떤 형태다? 바로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했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2보다 큰 쪽은 바로 뭐가 되죠? 그대로 나오니까 y 이퀄 x 마이너스 2가 되고 2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1에서 5까지인데 2에서 우리가 그래프가 나누어지니까 바로 1에서 2까지는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이 x와 더해줘서 얼마가 된다? 2라는 상수함수가 되어버리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얼마에서 2부터 얼마까지를 하면 됩니까? 5까지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바로 2x-2로 우리가 피제품 함수를 정리해 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상수일 때는요, 여러분들, y = 2라는 직선과 1에서 2까지의 바로 무엇? 적분 구간이 주어졌으니까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 상수함수잖아요. y = 2라는 것입니다. y = 2. 그러면 여기가 y = 2가 되잖아요. 그런데 1에서 2까지의 바로 무엇을 정적분 값을 구하란 말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요 부분에 바로 무엇을 구해달라? 넓이를 구해달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럼 바로 무엇이 됩니까?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함수의 바로 정적분 값은요, 요 2에다가 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죠? 1이죠. 요 자체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구간의 길이죠. 큰 수 2에서 작은 수 1을 뺀 구간의 길이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가 그렇다는 거. 그리고 뒤에 부분은 2x는 무엇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여기에 5를 넣는 값에서 1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처리해 볼까요? 윗것 대입해서 아래것 대입을 빼면 되니까 5를 대입하면 5의 제곱에서 미호 10이 되고 1을 대입하면 바로 개수들의 합이죠. 그럼 앞에 부분이 15가 되고 뒤에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어서 16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서 여기가 얼마죠? 15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이 돼서 16이 되는 거죠. 5의 제곱이 25고 2, 5, 10이 되겠죠. 그리고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15 플러스 1, 16. 잠시만요.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여기가 1이 아니고 무엇으로? 여기서 실수했네요. 2가 되는 거죠. 아래 것이 지금 2죠? 맞나요? 여기서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것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는 0이 되죠.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정적분 값은 15가 되고 앞에 있는 정적분 값이 2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정적분 값은 2와 15를 더한 17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선생님이 또 잘못 적었습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안해요. 895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의 즉 윗것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A는 2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자, 이 그래프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알맹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차함수로 3x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2가 되어서 y 꼴 3x x-2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절편이 0과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죠. 반드시 원점을 지나고 자, 다른 하나의 x절편은 2가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니까 위로 볼록 올라오면 되겠죠.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보다 큰 쪽은 그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프가
3x 제곱 마이너스 6x로 적어주고 이 아래쪽을 접어 올렸으니까 이 그래프는 y 이퀄 접어 올렸으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0에서 a까지죠. 자, 그런데 a가 2보다 크니까 바로 a가 2보다 크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2보다 큰 여기가 a. 자,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0과 2, 2와 얼마 사이, a 사이로 나누어서 바로 구간을 쪼개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어떤 함수? 자, 이 그래프를 위로 접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6x를 적분을 해주면 되고 2에서 a까지는 자, 원래 그래프 3x 제곱 마이너스 6x를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된다. 그게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부정적분을 구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 얘는 x 제곱으로 되니까 바로 3x 제곱이 되면 미분하면 6x가 되겠죠.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고요. 자, 여기는 자, 부호만 반대로 바꾸어주면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 a를 넣는 값에서 2를 넣는 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을 그냥 계산해 보면 0은 대입하라 만나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8 플러스 2의 제곱이 4니까 12가 되어서 이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는 윗것 대입해서 아래것 대입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A의 세제곱 맞나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바로 12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은 이 부분의 넓이와 똑같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와도 어떻습니까? 넓이는 똑같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0에서 2까지를 접어 올렸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0에서 2까지 이 2차 함수와 바로 무엇과 직선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6분의 3 공식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6분의 3이 되고 기억나죠? 0과 2의 차는 얼마 됩니까? 2가 되잖아요. 곱하기 맞나요? 최고창의 개수죠. 최고창의 개수는 바로 얼마입니까? 바로 3이잖아요. 그럼 3과 6을 약분하면 2가 되고 2분의 8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죠. 자, 3을 여기에 조금 붙이겠습니다. 자, 요 넓이 공식은 다음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사용했지만 자, 챕터 9 넓이 파트에 가서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거예요. 그러니 요 부분의 정적분의 4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가 바로 얘가 얼마가 된다? 24가 되는 a 값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에 자, 24가 여기가 4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4와 4를 더해서 얼마가 되어야 되죠? 8이 되어야 되죠. 여기가 8입니다. 따라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4와 8을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6 이꼴 0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3차 방정식의 바로 뭐다? 이 근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16의 약수를 대입해 보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A는 2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같은 거 대입할 필요 없고 3이나 4 같은 걸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도 3부터 대입하고 있으니까 3을 대입하면 27에 3, 9, 27 아니죠. 4를 대입해 봅시다. 4의 세제곱 64 4의 제곱이 16이니까 48 마이너스 16 하면 요 두 개를 더하면 64가 되니까 0이 되네요. 따라서 얘는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세제곱을 만들려면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a 제곱인데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려면 플러스 a가 필요하겠네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요,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B제곱, 바로 A의 개수인 1제곱에서 자, 4AC 하면 16이 되어서 음수가 나오죠.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은 무엇을 가진다? 흑은을 가진다. 항상 양의 값을 가지죠. 자, 따라서 이 A-4가 바로 0이 되어야 되니까 실수값 A는 4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0에서 2까지의 바로 이 정적분 값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지만 바로 무엇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바로 630공식.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96번입니다. 자, 함수 fx의 최소값 a에 대하여 자,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최소값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항상 그래프의 최소값은 y값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거에 자, 더하기로 된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 공통수와 원에서 많이 했죠. 자, 굳이 얘를 구간으로 나누어서 자, 여러 개의 부분,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식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과 0에서 이 절대값 그래프는 꺾인 점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바로 경계점을 잡아준 다음에 그 경계가 되는 값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각각의 함수값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0이고 얘가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이 2죠. 여기가 1이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이 정도를 선생님이 3으로 한번 해볼게요. 즉,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0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2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2로 해볼게요.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고 2고 1이니까 똑같이 3이 되어서 이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죠.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함수는 절대값을 벗겨봤자 우리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줄 때 무엇으로? 직선으로 뭐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 이 부분은요, x값이 일정가할 때 y값도 일정하죠. 그럼 폭은 맞지 않지만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럼 이쪽 직선은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1보다 큰 쪽은요, 1보다 커 보이면 양수가 되니까 3x가 되어 보이니까 기울기가 3이 되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그려주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모두 다 음수가 되어버리니까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바로 누구에 대해서 x 이꼴 0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이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 네 개의 직선을 모두 다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사실 이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3이니까 y 꼴 이 직선은 바로 3x가 될 거예요. 근데 1,3을 지나죠. 1을 대입하면 3이 되니까 바로 y 꼴 3x입니다. 그럼 이 직선은 y 꼴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값이 3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x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y 꼴 x가 되면서 0을 넣으면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직선은, 요 직선은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데 굳이 우리가 처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최소값이 눈에 그대로 보이죠. 이 그래프의 y값에서 가장 낮은 y값은 x 이꼴 0에서의 y값이니까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y값이잖아요. 조심할 것은 0이 아니라 y값은 0에서의 y값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적분부값은 결론적으로 0에서 얼마까지 a까지 2까지의 fx dx가 되어야 되죠. 자, 이 부분에 바로 넓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그래프는 y 최소값이 2이기 때문에 x축은 어디에 존재한다? 아래쪽에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0에서 2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2는 어디가 되겠다? 한 칸 더 벌려지면 여기까지가 바로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2. 그러면 결론적으로 0에서 어디에서 0에서 2까지는가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부분의 무엇을 구하자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넓이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딱 보이는 게 바로 뭐다? 사다리 꼴 두 개로 구하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이렇게 사다리 꼴 두 개로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함수값이 3이죠. 자, 2에서의 함수값은 6이 되겠죠. 그 또한 우리가 이 y꼴 3x는 몰라도 기울기가 3이니까 x로 얼마 증가했으면 1 증가했으면 y로 3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가 y좌표니까 여기는 바로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 사다리 꼴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윗변 2고 아랫변 3이니까 5가 되겠죠. 높이는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고 2분의 5가 되고요. 이 부분도 사다리 꼴 넓이로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 때문에 평행하게 꺾었다면 요 넓이는 그냥 얼마입니까? 직사각형 넓이로 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의 넓이는 처리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이고 높이가 3이라서 얼마 된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적분값은 2분의 5에다가 6과 2분의 3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5와 2분의 3은 2분의 8이니까 4죠. 따라서 4 더하기 6, 바로 정적분값이 10이 됩니다. 오,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여기가 계산 잘못했죠. 지금 여기에 1이죠. 선생님 2 곱하기 3을 했는데 여기 1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1 곱하기 3이니까 3이죠. 됐나요? 그럼 2분의 5와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8이니까 4죠. 4 더하기 3. 7이 바로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넓이가 바로 무엇이 된다? 정적분이 된다. 자, 선생님이 여기 2를 보고 요 길이 인 줄 알았는데 2에서 1을 빼니까 요 길이가 밑변이 1, 가로가 1, 세로가 3 이렇게 처리해서 3으로 바꾸어 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97번입니다. 자연수에 대하여 FL을 바로 정적분으로 정의를 해 놓았죠. 자, 그럴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FL을 조금 알아야지 이 분수식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피적분 함수가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바로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가
n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자, 꺾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서 x축이 있을 때 바로 이 절대값 그래프는 바로 이 n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볼록한 이 꺾이는 점이 이 x축에 위치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구간이 0에서 2n까지예요. 그러면 이 0에서 2n의 바로 중점이 n이니까 결론적으로 0은 n보다 작은 쪽에, 2n은 n보다 큰 쪽에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n이 0과 2n의 중점이므로 이 값과 이 값이 어떻다?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사실 이 정적분값은 이 부분을 둘러싸였죠. 이 그래프와 x축과 x 이꼴 0과 x 이꼴 2n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결론적으로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의 바로 무엇이다? 넓이의 합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 자체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바로 넓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바로 직각삼각형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바로 합동인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 절대값 그래프가 x 이꼴 n에 대해서 바로 대칭인 그래프니까 합동이 되어서 이 두 부분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 직각삼각형을 이쪽으로 뭐 해버리자. 이동을 해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요 사각형의 바로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요. 여기는 기울기가 1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사각형은 바로 무슨 사각형이 되겠다? 정사각형이 되죠. 따라서 요 높이도 n이니까 자, 넓이가 n 제곱이 되어서 맞죠? 가로도 n, 세로도 n, n 제곱이 되어서 이 fn은 정적분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n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수식으로 풀지 말고 그래프로 처리하면 훨씬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간단하잖아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분모는 무엇이 되고 11이 되고 분자는 F1이면 1의 제곱, F2면 2의 제곱, F3은 3의 제곱이고 바로 F11은 바로 11의 제곱이 되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연수의 거듭 제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시그마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나요? 자, 여기는 11분의 1은 나와버리고, 자, 일반항을 물어보면 됩니까?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이면 K번째는 K제곱이 되겠죠. 얘를 K는 1부터 얼마까지? 11까지의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K제곱 공식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가 있나요? 맞나요? 어떻게? 11분의 1 곱하기 K제곱 공식은 분모가 무엇이죠? 6 맞습니까? 6? 분모가 6이죠. 그리고 여기는 넘, 넘 플러스 1, 투넘 플러스 1,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그 n이 바로 항의 개수잖아요. 그죠? 11 곱하기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12 곱하기 두 개를 더하죠. 2n 플러스 1이니까 바로 2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11과 11이 약분되고 6과 12가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4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알겠나요? 물론 얘는 어떻게 우리가 1부터 10까지 K제곱 공식 합이 기억나나요? 385. 385에서 11의 제곱 121을 더해서 얼마라고? 바로 400, 500이 되죠. 8과 1을 더하면 10이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506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버리면 11이 약분이 되니까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98번입니다. 자,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바로 60A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정적분을 보니까 아래 끝과 이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
우함수 스킬, 기함수 스킬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자, 앞에 우리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제품 함수에서 바로 기함수들은 홀수차 함수들은 뭐 하면 되겠다? 없애줘도 된다. 왜? 절대값이 갖고 부가 반대일 때는 홀수차 함수, 기함수들은 정적분 값이 0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짝수차 함수만 놔두고 아랫부분을 뭐로 바꾼 다음에 0으로 바꾼 다음에 2만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배에 3x 제곱의 부정적분이 바로 x 세제곱이 되죠. 그죠? 여기에 밑것 a를 대입한 것에서 아래것 0을 대입한 것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여가 27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의 2와 우변의 2는 또 약분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a 세제곱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 0이니까 a 세제곱이 바로 27분의 1이 되는 a 값만 찾으면 되니까 실수값으로서는 바로 3분의 1만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60A를 계산해 달라고 했죠. 그럼 60 곱하기 3분의 1이 되어서 약분해 버리면 최종적인 적분값은 20이 된다는 거.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숫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함수, 기함수 숫기는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되죠. 아래 것과 위 것이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일 때만 써볼 수 있다는 거. 잘 이용하면 계산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